안녕하십니까. 메가비뇨기학과 강서마호점 대표원장 조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귀두 확대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귀두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관계를 할 때 가장 상대방한테 자기 많이 받는 부분이 귀두가 될 거죠. 귀두가 특히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마다 성기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귀두는 작고 성기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산처럼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특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를 할 때 귀두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화장을 빨리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귀두 확대를 하면 피부와 신경 사이에 필러를 넣어줌으로써 감각이 둔해져서 두루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음경 확대술이랑 귀두 확대술이랑 네네.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말 그대로 이제 음경은 음경을 확대하는 거고요. 귀두는 귀두를 확대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과 코와 입이 다 조화롭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두는 작고 몸통만 크거나 둘 다 약간 실처럼 가늘거나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될 거라서, 귀두도 음경과 함께 더불어서 모양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귀두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두 확대술도 혹시 종류가 있나요? 귀두 확대를 할 때는 이제 HA 필러로 귀두를 아주 얇게 박리를 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의 장점은 이제 저렴하다는 장점이죠. HA 필러 자체가 워낙 싸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귀두가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모양 상관없이 난 무조건 크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넣는 방법으로는 배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뽑아가지고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효과가 좋고 내 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넣은 양의 한 70에서 50%밖에 살아남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만족스럽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서 불만족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대부분의 귀두 수술을 잘하는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진피 필러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두 확대술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피 필러를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피 패드를 넣거나 HA 필러를 넣거나 이런 방법들은 이제 금방 흡수되거나 아니면 부작용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피 필러를 귀두를 박리해서 주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귀두 필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일 이제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남성 수술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작용을 얻게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초반에는 조금 많이 헤맸었는데 귀두 모양을 이쁘게 만들면서 부작용을 안 만들게 만들면서 크게 만드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몸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력이 많이 없어도, 경험이 많이 없어도 수술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귀두는 최소 한 500케이스 이상 수술하시는 원장한테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귀두 네. 확대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피 필러로 사용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귀두를 확대할 것인지,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귀두가 이렇게 있으면 귀두 끝에만 살짝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만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크게 만들면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서 안 이쁠 거고, 끝에만 하면 한 티도 안 나는데 티도 안 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커지고는 싶지만 자연스러운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맞춰주는 의사가 가장 좋은 귀두 확대술을 하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술하고 나면 부작용은 나요? 이제 귀두 수술의 부작용이 제일 무서워요. 음경 같은 경우에는 염증 생기면 빨리 빼면 됩니다. 물론 환자들은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귀두 같은 경우에는 멍이 들고 거기가 괴사가 되면 귀두가 움푹 파입니다. 우리가 클라고 했다가 움푹 파이는데 그 파이는데 돌아오는 시간도 한 2-3개월 걸려요. 그래서 한 번 생기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귀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의사한테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귀두는 몸통은 우리가 처음엔 요만했다가 발기되면 커지잖아요. 근데 귀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조직이 딱딱합니다. 그 안에가 성기지가 않고. 그래서 귀두를 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박리하는 층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의사의 실력과 그 다음에 귀두에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환자분들께서 잘하는 의사를 찾는 거,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두 확대술도 효과는 얼마 정도? 그 진피 필러 귀두 확대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반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담배를 많이 태우시거나 당뇨가 심하시거나 아니면 자극을 너무 많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굉장히 드물지만 빠지는 경우를 봤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 다른 수술을 위해서 또는 다른 진료를 위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저희 병원 다시 오신 걸 많이 봤는데 빠지는 경우 아직까지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통증은 어느 정도? 생각보다 통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하시고 아파서 잠을 못 잤다 이런 분들도 안 계셨고요. 기본적으로 드시는 항생제, 소염제, 위보제 이런 것만 드시면 큰 문제 없이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은 성관계는 혹시 얼마나?
내 모든 남성 수술은 심지어 폭경수술까지 포함해서 최소 4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개하죠. 아니요, 귀두 확대는 절개하지 않습니다. 귀두는 절개했다가는 괴사될 확률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주사바늘을 찔러가지고 주사바늘 보면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면으로 살살살 박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 보이는 거는 하나 또는 두 개, 거기만 두 군데나 또는 한 군데만 꼬매면 끝이에요. 음경 확대술이나 귀두 확대술 네.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연령대는 혹시? 보통은 30대 중반 이후가 많고요. 대부분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40대, 50대, 60대까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0대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20대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으시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발기력이 떨어질 때쯤 되면 실제로 이제 성기 크기도 조금씩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뭐 사우나 컴플렉스 같은 게 생기게 되면서 확대를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방문하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남성은 음경이 똑바른 사람은 없거든요. 완벽하게 똑바른 사람은 없고 음경 망곡증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경 망곡증을 예방하는 방법은